문제 풀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을 보겠는데 이 주택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 40문항 중 7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중요한 법입니다. 양은 적고 내용은 쉽게 출제가 되니까 전략적으로 좀 많이 공부하셔서 5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 222쪽에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주택법령상 용어, 설명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약집 225쪽부터 234쪽까지 있으니까 참고로 거기다 써놓으시고요. 1번 진 보겠습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뜻,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전부가 됐던 일부가 됐던 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의 개념에는 그 부속 토지, 밑바닥이죠. 그 부속 토지도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그렇죠. 이 부속 토지가 없으면 주택인 건축물은 탄생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개념에는 그 부속 토지도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 이게 중요해요. 포함. 그래서 1번 지문 2번 나왔는데요. 그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국민주택하고요. 그 다음에 민용주택을 꼭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걸 보기 앞서서 여기 보세요. 이러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상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단독주택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그래 주택법상 주택하면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단독주택에는 그 종류가 3개 있죠.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그러나 공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종류 3가지가 있죠.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자, 그래 여기에는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 주택법상 주택하면 6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러한 주택에는 국민주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이 국민주택하고 민주택 뜻은 꼭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민영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택을 제한주택이죠. 국민주택을 제한한다. 그 말은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주택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접근해서 정의해 두셔야 되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지방공사. 그래 이런 공공사업체 이네들이 건설한
주택 중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돈이죠. 이걸 지원받아서 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자금, 돈이 있죠. 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한 주택이든 개량한 주택이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이걸 정확히 하셔야 되죠. 이때 국민주택 규모,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것은 그 주택이 건설된 지역이 수도권이다. 그러면 단독택은 1호당 이렇게 하고 공동택은 1세대당 이렇게 표현하는데 1호당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 이게 얼마 이하를 말합니까? 85. 그렇죠. 무조건 85.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용도적이 도시역이다. 비수도권 중. 그래, 도시역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 읍면적은 얼마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냐? 100제곱미터 이하. 여기까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을 정리해보면 2번, 3번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체 틀렸죠? 등록사업체는 민간업체니까 틀리고 지방공사가 이렇게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바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그래야 되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하는 주택으로서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래, 맞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설하거나 개량한 주택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 되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이 마지막에 공공택지가 나오는데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만들어진 택지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공공사업체가 만든 그런 택지는 공공택지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어요. 5번 이 1호당, 1세당 주거 전용 면적, 그때 공동택은 1세대당 이렇게 하는데 1세당 주거 전용 면적은 공동택 경우는 예백의 먼 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거 점유율 계산하는 게 내부선. 그래서 중심선이 틀렸죠. 중심선이 아니라 먼 선, 내부선.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이다 이거. 그래, 예백의 내부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공간을 주거 점유로 계산하고 공동택에 있어서는 전유 부분도 있지만 공용 부분도 있죠. 두 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공용 부분, 예백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다 공용 면적이지 전용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심선이 틀렸다. 내부선이다. 그 다음에 2번 용어의 정의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지문 조금 전에 했는데 국민택 규모란 수도권을 제한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 그러면 얼마까지 국민택 규모로 봐줍니까? 100. 그렇죠. 그래서 읍면적을 포함하여, 그래서 포함이 틀렸어. 포함을 제한 지역은 85를 말하고 읍면적은 100을 말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이 세대 구분형 공동택 쭉 가다 보면 그 구분된 공간 일부 대하여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그래야 되죠. 있는 주택이 틀렸죠. 없는 그 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민영택이란 국민택을 제한 주택 맞고. 4번. 도시형 생활택이란 도시역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말한다. 자,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후반부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공동택에는 기숙사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기숙사는 X. 이 기숙사는 바로 주택법으로 넘으면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들어가죠. 준주택으로. 그래, 준주택에는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기숙사, 노인복지택, 오피스텔 있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기숙사, 노인복지택,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준주택이라 하니까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는데, 자, 3번 보시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세대금융 공동택 받은 할 때 은자를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받아 건설하는 이렇게 좀 말을 바꿔보세요.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세대분용 공동택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자, 이 세대분용 공동택은 바로 주택법상 신규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설해서 공급을 할 수 있고, 기존 것을 공동택 관리법령에 근거해서 행허가 받고 바로 설치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았다 그 말은 신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규. 자, 그때는 우리 요약집 230페이지 있는데 그 요건들을 잘 생각해 두셔야 되죠. 자, 틀린 건데 기억은 마지막에 없는 주택 맞아요. 조금 했으니까 맞고 1번.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 맞고 2번이라 기억 맞고 니은은 세대분용 공동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그 수는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 공동택 단지 내 새롭게 세대수 900세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900세대 중 300세대까지만 세대 금융 공동체로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일반 주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니은 받고 건설했다 떠나면 건설은 3분의 1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니으라고 디귿은 바로 이것은 건설하는 기준이 아니라 설치 기준이죠. 설치 기준. 기존 공동택을 바로 설치하는 거예요. 신규로 건설한 게 아니고 설치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설치하는 기준. 그래 새롭게 기존 아파트 같은 것을 세대 공동체로 설치할 때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해야 한다. 이것은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건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다 보고 그 다음에 리을 이 세대분용 공동택의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 이 신규로 건설해서 그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부하는 사업체는요 그 단지의 세대수가 몇 세대냐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갈 복례설인 뭐 어린이노터 경로당 이런 것들 부대시설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때 세대수를 계산할 때 리을 그 세대분용 공동택의 그 공간은 구분된 세대 관계없이
한 세대로만 계산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틀렸죠. 세대분용 공동택의 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각 구분된 공간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틀렸죠. 별자 지워버리고 별, 그 말 틀렸죠.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공간별 그 말 지워버리고 공간별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그렇게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죠. 하나의 세대로 바로 그 세대수를 산정합니다. 하나의 세대로 하여 세대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4번은 X 쳐버리고요. 아, 4번 한번 볼까요? 4번 X 치지 말고. 자, 이것은 우리 요약집 230페이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용어가 좀 틀렸으니까 수정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공동택 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할 때 허가 밑에다 신고를 하나 더 추가해요. 허가를 받아서 또 신고를 하고 바로 세대 구분형 공동택으로 건설 그 말 틀렸어요. 용어를 좀 설치 이렇게 써요. 이 책을 쓰시니 그 용어를 잘못 썼어. 그래, 건설한 말 지워버리고 뭘로 바꿔라고요? 설치. 설치하는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그래, 기존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바로 이 세대 구분형 공동토로 만들려고 한다. 이걸 설치라고 그래요. 설치하는 기준. 틀린 거 1번, 2번, 3번, 5번. 맞았어. 그래, 1번, 2번, 3번, 5번 딱 묶어서 이게 바로 설치 기준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 2번, 3번, 5번 여기까지 4번 빼놓고 그래 1번, 2번, 3번, 5번 묶어서 설치 기준. 5번은 건설, 미안해. 4번은 끝에 있다. 건설 기준은 하나임. 그래서 건설 기준은 하나임. 건설 기준은 하나임. 건설 기준은 하나임. 자, 그래서 그 4번은 건설 기준이고 나머지는 뭐다? 설치 기준이다. 그래서 설치할 때는 1번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만들고 2번 바로 욕실, 부엌, 출입, 구분 출입문 설치하고 그다음에 3번 중요하죠. 3번이 특히 중요한데 자, 1번 지문하고 3번 중요해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 자, 5번을 보시면 자, 이것은 도시형 생활택이죠. 우리 요약집 229쪽이 있는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보면 도시형 생활택이란 300세대 미만이고 아까 했던 것도 나오는데 국민주택이 틀렸죠. 국민주택 옆에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주택 그렇게. 그래서 1번 지문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특히 중요하니까 꼭 봐두셔야 되죠. 소형주택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때는 주거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맞고요. 욕실 및 보일실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전제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은 좀 매끄럽게 해볼까요? 욕실 앞에다가 욕실 여기다 조그만하게 사이넣기를 해야 적절한 표현이 돼요.
주거 전용 면적이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바로 미만이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하도록 규제하죠. 그런데 3번 보시면은 3번 주거 전용 면적이 할 때 주자 앞에다 말을 좀 써놔요. 주자 앞에다가 소형 주택의 경우 그렇게 꼭 그 말 좀 써놓으세요. 그래 소형 주택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바로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3개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개 이상으로 3개 이내까지 만들어도 되냐? 30제곱미터 이상. 그거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은 맞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은 3번 지문하고 4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하고 4번만. 자, 이 준주거적하고요 상업적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땅이 준주거적 상업적이다 그러면 소형주택하고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 함께 건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4번을 잘 봐두셔요. 이번에 4번이 바로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4번 지문입니다. 6번의 4번 지문. 소형주택의 경우에 그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침실을 아까 3개이니까 넣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 침실 크기는 7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이거 봐두시고요. 그리고 다만 침실이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 수를 바로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비율을 더해서 2분의 1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것 좀 잘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셔서 이 소형주택은 작년에도 나왔지만 또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니까 소형주택을 좀 잘 봐두셔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소형주택 요건 모두 그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 맞고 이 소형주택은 세대별 주거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 수치 암기가 되고 니은 독립된 주거가 주거 거자로 오타 나왔으니까요.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거자로 수정하시고요.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해 줄 거 맞고요. 디귿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부엌이 틀렸어. 부엌을 지워버리고 그자에다가 보일러실. 그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그렇게. 그리고 리을은 맞습니다. 지하층에는 절대 세대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디귿이 틀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 8번은 통과하고 9번 보겠습니다. 9번은 요약집 225쪽이 있고 조금 전에 했던 것인데 이건 기출문제예요. 주택법령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법상 주택은 총 이름이 6개 있죠. 이거 이렇게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찾으면 되겠죠. 기억, 다가구택, 니은 아니죠. 디귿 맞죠. 리을 아니죠. 기숙사 아니고 미음도 아니다. 그래서 주택의 종류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7쪽 보면은 10번 이 용어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요약 225쪽부터 234쪽에 있는 건데 1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주택법상 주택을 이렇게 건설하려는 사업주에게 75%까지 그리고 고용자 주택자에게는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좀 건설하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95 이게 틀렸어요. 95가 아니라 100까지. 고용자라든가 주택조합에게는 100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번 지문의 마지막에 국민주택 규모로 그 말했다 좀 포인트 잡아요.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을 하게끔 요구할 수 있는 수치는 바로 일반 그런 경우는 75%까지. 고용자하고 주택조합에게는 100%까지. 그 다음에 2번에 조금 전에 했던 것들인데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가지고 세대 구분 공동택을 설치한다. 그때 설치할 때는 단지 전체에서 세대수와 전용 면적이 다 3분의 1 이내에 된다. 틀렸죠. 세대수와 전용 면적이 그 말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세대수가 10분의 1 이내에 된다. 뒤에 싹 밀어버리고 세대수가 10분의 1 이내에 된다. 이렇게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세대수와 전용 면적이 3분의 1 이내에 된다. 이거 지워버리고 세대수가 10분의 1 이내에 된다. 이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 또 행위 신고 마치고 세대 구분형 공동택을 설치할 때는 그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로 만들도록 규제하죠. 그 단지에 900세대 있다 그러면 900세대 중 10분의 1은 90세대죠. 90세대까지만 세대 구분형 공동택 설치가 허용되도록 규제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요. 6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 공급해 나갈 때 그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구분해서 건설 공급을 하도록 허용하죠. 그때 공구별로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이 들어가야 되냐? 300세대. 그래서 틀렸고. 4번은요. 마지막에 아까 했던 거니까 90이 아니라 100이죠. 읍면적은 100까지 허용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마지막 공공택지다 그럴 때 이 산업단지 개발사업도 공공사업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라 개발 소송되는 그런 공동택에 들어갈 그런 택지도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자 11번은 우리 요약집 232쪽에 있죠.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체는 그 주택단지에 부대설과 봉설을 집어넣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공동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하게 될 때는 이 단지 안에 주택의 재견을 다 발휘하도록 부대설하고 부대설 그리고 봉설을 설치 제고합니다. 이때 부대설은 주택에 딸려있는 것으로서 주택의 재견을 다 발휘해 나가도록 하는 시설인데 그러한 부대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몇 가지는 꼭 암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주택단지 내 그 담장이 있죠. 담장도 부대설이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 안에 도로. 주택단지 안의 도로입니다. 안의 도로도 부대설이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도 부대설이죠.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 주택단지 안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부대설입니다. 더 나아가서 건축설비도 부대설이죠. 그리고 요즘에 중요시되고 있는 방범설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 전기 자동차 충전설비 이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복리설 꼭 암기 좀 해두셔야 하는데 여기에 살게 되는 입주자 등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행복해지고 건강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이 복리시설인데 어린 놀이터, 그 다음에 더 크면 유치원, 그 다음에 더 크시면 경로당 이렇게 그 다음에 함께 운동하게 되는 주민 운동시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인 공동시설 그 주민 공동시설 이런 것들을 좀 복리스로 종로서 기억하시고 하나 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이 있죠. 그런 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복리시설 옳은 거 찾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기업,
디귿, 미음, 리을, 주택단지 안의 도로만 부대설이죠. 자, 넘어가시고 232페이지를 정리한 게 좋아요. 요약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2번은 좀 문제가 맞지 않으니까 X 쳐버리고 12번은 풀지 마시고 자, X 쳐버리고 그 다음에 13번 들어갑니다. 13번은 중요해요.